안녕하세요. 구해줘스탁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구해줘스탁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만빵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코스닥에서 2년 5개월 만에 또 900선 터치가 나와서 시장 간다 더 가는 거 아닌가 했더니 또 2시부터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번엔 또 시장 변곡 좀 아니야 라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방향성이 좀 어려울 때 종목 선택이 더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 구해줘 스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바탕으로요. 저희가 구해줘 스탁, 바로 구해줘 종목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이따가 알려드리는 번호로 그리고 게시판으로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TV로도 함께하고 있지만 MTN 실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유튜브 들어오셔서요. 저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TV 보시면요.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MTN 유튜브도 많은 시청 바라고 그리고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밤을 책임지실 두 전문가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요일 밤을 빛내주실 두 전문가입니다. 박재성 전문가, 강현재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자 참여 그리고 게시판 참여가 있습니다. 일단 문자 참여 알려드릴게요. 샵 9100번호로 종목 추천 아니면 구해줘라고 외쳐주시면요. 저희가 또 여러분들의 종목을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보다 모바일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포털 검색창 초록창에 구해줘 스탁 적어주시면요. 저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빨간 버튼 있죠. 그거 꾹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게시판이 나오는데요. 이 아래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고 사연을 잘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 살지 하고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시청자님이 집중하고 있는 테마나 섹터 다 좋고요. 평소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인지 아니면 중장기로 할지 이런 거 다 적어주시면요. 저희가 참고해서 자세하게 종목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이 사연을 기다리는 동안에 저희는 시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성 전문가, 코스피 오늘 어땠나요?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제가 한 줄로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은 긴장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험 부담 때문에 긴장하자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가 올 수 있으니 천천히 오고 있는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기간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 날이 바로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정도를 현물 매도세를 보여준 날입니다. 오히려 이날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시장이 공포감을 조성을 했었는데 사실 이후에 매도세가 추가적으로 연속성이 보여지지 않으면서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큰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수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고점을 트라이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다시 보여지고 있는 점 굉장히 시장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는 앞으로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또 그린 뉴딜 같은 정부 정책을 밑바탕으로 견조하게 상승해 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지금의 저금리와 앞으로 풀린 돈에 의해서 발생할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의 주가는 점차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못하는 기업의 주가는 조금 더딜 수 있다는 점 상기하시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우려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11월 대선까지 글로벌 리스크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천천히 기회가 오면 이렇게 기회 조정 장세마다 조금씩 분할로 저점 매수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온 날 이런 날들을 조금씩 기다리면서 분할로 매수해 나가시는 대응 전략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 이렇게 낮은 유가, 또 이렇게 많이 풀린 돈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저희가 좋은 공부거리가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물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투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증시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스마트해진 조금 더 똑똑해진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MTN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플랫폼들에서 여러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공부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과 매매 성향이 보이기 때문에 시장 조금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상승들이 비이성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공부해 나가면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성공적으로 계속 투자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주도 업종과 주도주를 잡는 게 남은 기간에 좀 킥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시작되는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잦은 매매보다는 타격감 있는 한 번의 매매로 조금 더 큰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재성 전문가와 함께 코스피 알아봤습니다. 박재성 전문가님, 네? 저 보시고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또 코스피 정리해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을 알아볼게요. 강현재 전문가님, 코스닥 오늘 900선 터치가 나왔는데 시장이 무너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세요. 우선은 오늘장 한마디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오전장하고 오후장 너무 온도차가 컸기 때문에 냉온탕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한마디 정리하고요. 시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는 사실 그동안의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고점을 좀 계속해서 지금 갱신을 해 나가고 또 우상향 곡선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장까지는 이런 시장에 대한 흐름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오늘 새벽이죠. 이제 내일 새벽에 있을 FOMC에 대한 긴장감과 또 이제 그 장중에 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 조정이 좀 나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도 지수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저항대에 좀 어느 정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좀 건전한 조정이 필요한 그런 위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래서 이제 오늘장 한마디 저는 이제 냉온탕이라고 표현을 했고 오전장에서는 굉장히 좀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던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후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좀 추운 냉기가 느껴지는 그런 좀 오늘장이 아니었나 싶어서 냉온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일 대비해서 그 장중에는 마이너스 0.8%대까지 좀 조정이 좀 보여졌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그래도 좀 꾸준하게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래도 낙폭을 좀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도 좀 막판에 좀 나와줬고요. 결국에는 좀 낙폭이 좀 제한되면서 전일 대비 0.35% 정도로 이제 마감을 하였습니다. 지금 분봉을 좀 통해서 좀 살짝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 좀 시장 흐름 보시면은 이 정도쯤이 이제 오전장이라고 좀 표현을 드린다면 이게 지금 오후장인데 오후장 굉장히 좀 안 좋았다라고 그냥 한마디 표현하면 딱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봉을 좀 통해서 한번 보셔도 지속적으로 지금 추세선을 그려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우상향인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앵커님께서도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2년 만에라는 표현을 하셨죠. 900선 터치. 자, 제가 미리 그어놨는데요. 지금 일단은 오늘 상단 같은 경우에는 900선 터치가 됐기 때문에 1차적인 저항대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2년 전에 이 930선 정도까지 좀 간다고 하면 2차 저항대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좀 강하게 좀 돌파를 보여준다면 우리 증시 어제 저희 그 구해조스탁에서 임광균 정보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00포인트까지 코스닥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시장 특징 같은 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였던 섹터들과 약세를 보였던 섹터들이 좀 극명하게 갈렸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에 친환경차에 대한 성격 그 본격화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4세대 투싼에 대한 좀 인기도가 좀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좀 강세를 좀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곧 명절이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추석 관련해서 이 택배 물량이 좀 확대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으면서 이런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는데 그동안에 이 컨텐츠 관련주들이 사실은 좀 소외를 받았던 흐름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장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소폭 좀 상승성을 반납했던 상승폭을 반납했던 흐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강세 흐름이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하락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잘 갔던 종목이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을 좀 분사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IPO를 통해서 이 투자금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엿보이는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약재가 아닌 호재성으로 살펴보셔도 되시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됐던 부분들이 있으면서 약세 흐름 보였고요. 또 그동안에 카카오뱅크 시장 내에서 이제 IPO 다음 카카오게임즈를 다음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좀 이슈가 좀 받고 있었던 그런 관련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 S24라든가 이런 종목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출회되면서 이런 부분들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무리적으로 한다면 이제 IT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이제 그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양 메이저 수급의 이제 그 출회되는 물량들이 좀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되면서 또 약세 섹터로 좀 손꼽혔던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코스닥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국내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성공 사례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성공 사례를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이 어떤 종목으로 구해줬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AS 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을 한번 보려고 해요. YG 플러스를요, 지금 매수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 수익률이 70% 가까이 됩니다. 와, 대단한데요? 좀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네. YG 플러스 지금 최고가 7,200원까지 갔는데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종목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다음에 2차적으로 목표가를 상향시켰던 종목이고 사실 여기 옆에 계신 강현재 전문가님과도 함께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블랙핑크보다는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빅히트 시가총액 대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빅히트의 예상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에서 4조 8천억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대형 엔터주 3사들의 시가총액은 현저히 낮다. 자, 이런 판단으로 봤을 때 밸류적인 부분에서 대형 엔터주들을 더 올리기에는 너무나도 매력적이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하고 이 정도의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빅히트라는 대형 엔터주가
지금 다음 달에 상장 이슈가 있는데 같이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을 잘 내고 있고 성장을 잘 하고 있는 회사들의 기업의 주가가 너무 낮을 수도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10,000원 잡아드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밀리지 않고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마이너스 한 2% 내지는 4% 정도의 조정폭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장중에 등락폭을 보여줬고 아직 다음 달 빅히트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YG 플러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엔터주들의 흐름도 견조한 것을 보았을 때 엔터 업종 자체가 아직은 더 볼만하다라는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가 잡히고 있지만 최근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아직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아직 거래량이 한번 터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0월 달에 빅히트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 고점에서 놀고 있는데 이런 패턴들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을 조금 부담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 패턴이고 추가적인 장중의 오버슈팅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들고 계신다면 그냥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YG 플러스 알아봤는데요. 와, 지금부터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일단 보유자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홀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JNK 히터 보려고 해요. 오, 이 종목도 잘 갔네요.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30% 가까이 되고요. 다음엔 또 코엘 패션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코엘 패션도 지금 최고가 수익률이 10% 가까이 되는데 이 두 종목 함께 볼게요. 자, 이 종목 봐주세요. 네, 일단은 JNK 히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조정 장세가 보여줘도 뭐 수소, 전기차, 태양광, 풍력 섹터들은 여전히 장중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JNK 히터도 수소 관련 테마주로서 오늘 시장에서 뭐 이런 조정폭, 하락폭을 보여줬지만 저는 크게 유의미한 하락은 아니다. 오히려 또 조정 기회로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지고 매물대 하단 부근에 오고 있는데 주식을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지셨을 때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소 섹터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어서 코엘 패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어저께랑 오늘 장중에 좀 조정폭이 보여지고 다른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할 때 좋은 상승폭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시초가도 굉장히 높게 잡고 시작을 해줬는데요. 오늘 신고가 갱신을 좀 눈앞에 뒀었는데 장중에 뭐 북한 이슈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장 수급이 조금씩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상승 탄력을 못 이어간 것 같은데 수소 섹터에 숨겨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수소 섹터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본 사업에 대한 실적 또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적 베이스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BBIG 또 그린 뉴딜이 아닌 10월 달에 탄소 뉴딜에 대한 추가 정책까지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10월 달까지 여유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 확실히 거래량 보시면은 이제 터닝을 해서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터닝이 되면은 단기간에 있는 단기 고점 부근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정말 주봉, 월봉을 켜놓고 정말 큰 매물대, 전 고점, 역사적 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 관련 테마주들을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기존 대장주들을 못 잡으신 분들이 세컨티어로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업입니다. 뭐 지금 제가 추천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저는 아직도 매수해 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을 봤는데요. 너무 잘 갔습니다. 이렇게 또 보유자분들은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강현재 전문가의 종목 어떻게 구해졌는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테크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8월 13일에 매수했던 종목이고 최고가 수익률이요. 25%가 됩니다. 정말 장난 아닌데요.
강현주 전문가, 영화테크 이거 종목 리뷰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장 전에 그 미국 GM사에다가 이제 그 1,300억 원 규모의 그 대규모 납품 계약이 좀 체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일단은 뭐 상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목표가를 좀 터치를 했고 돌파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네, 뭐 우선은 오늘 상한가 묶인 다음에 한 번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도 좀 갭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요. 갭상승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목표가 일단은 좀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목표가가 이제 18,700원이었는데요. 상향된 목표가 23,5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고요. 23,500원 부근이 만약에 또 돌파가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재료가 좀 센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상한가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영화테크 장중에 보셨죠? 상이야, 완전 상이야. 상한가에 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미리 선취매해서 지금 수익률이 아주 좋은 상태인데요. 정말 보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올릭스를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8월에 추천은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수익률이 좋습니다. 15% 가까이 되는데 이 종목도 리뷰해 주세요. 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서 좀 주 원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RNA 방식의 이제 바이러스였는데 이 RNA 방식을 좀 주요 원인으로서 이 원인균을 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었고요. 또 초기 단계에서도 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RNA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또 이런 또 굵직굵직한 그 글로벌 기업에서는 이 mRNA 방식의 좀 변종 형태의 그 바이러스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백신에 대한 이 연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어쨌든 중기적인 우상향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좀 보셨어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유효할 거라고 봅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유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목표가 역시 상향 조정해서 71,400원 상향 조정으로 마무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목표가를 상향하셨네요. 와, 이렇게 저희가 또 꼼꼼하게 중간 점검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수익률을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자, 이제 대망의 종목을 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잊지 않으셨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문자와 게시판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는 샵 9100으로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라고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종목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24시간 연락받고 있으니까요. 아무 때나 연락 주시고요. 지금 바로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MTN 구해줘 스탁 치시면 됩니다. 구해줘 스탁 치시고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 빨간 버튼 사연 신청하라고 하기 클릭 꾹 하시면 되고요. 게시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 살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청자님이 평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지 중장기로 하시는지 아니면 나 바이오주 좋아해, 반도체 좋아해 이렇게 업종이나 테마 적어주시면요. 다 도움되니까요. 자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봤고요. 저희가 그럼 첫 번째로 사연 만나보러 갈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연 어떤 걸 한번 골라볼까요? 이 종목 최남규님의 사연을 골라볼까 합니다. 한번 신청 내용 볼까요? 네, 전문가님 종목 잘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튼튼하고 중장기로 들고 갈 종목 하나 부탁드립니다고 웃음을 보내주셨어요. 저 애청자님이신 같은데 이 종목 한번 구해볼까요? 자, 강현주 전문가
이렇게 사연을 봤고요. 실적을 겸비한 중장기 관점의 종목 뭐가 없을지 참 궁금한데요. 강현지 전문가 주목할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우선은 한국금융지주라는 종목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종합투자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금융투자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해서 한국투자저축은행 그리고 한국투자파트너스 등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도 좀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 개선과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 상장 기대감에 의해서 좀 수혜가 좀 보여지고 있고 주가 흐름이 좀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뭐 1분기 적자 이후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적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올해죠. 이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지금 순이익이 마이너스 1,100억 원대 적자를 좀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분기에 곧바로 이 3,800억 원의 빠른 실적 개선,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진행을 하면서 1분기 대비해서 좀 엄청난 매출을 좀 올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실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사업 구조 개편이나 뭐 경영 건전성에 대한 또 개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우선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증권이라는 또 이 종속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대규모 트레이딩 부분에 대한 실적이 좀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있었고요. 또 이 증권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정도 좀 상향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타 대형 증권 대비해서 이제 브로커리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기존 대비해서 좀 크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2분기에 이렇게 크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된 그런 상황에서 3분기하고 4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사실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2020년도 연간 그 예상 컨센서스를 좀 예상하는 그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도 22% 정도 상향된 그런 조정된 이런 컨센서스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간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 부분이 3조에서 4조 원 정도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미 반기죠. 이 6개월 만에 이미 다 채워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당연히 내년도에 대한 실적 확대는 뭐 당연히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종속회사라고 하는 이 자회사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성장세들이 좀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저축은행이던가 이제 뭐 투자 파트너스라는 그런 부분들의 좀 투자 수익률과 이런 부분들도 좀 크게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한국투자증권이라는 이 증권사를 통해서도 이제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도 좀 사실 뭐 이번에 코로나19가 좀 진행이 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권사 예탁금도 많이 늘어났고 실제로 개인 거래에 대한 거래 횟수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실적으로 또 반영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실적에 대한 극대화가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도 한 33% 정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카카오뱅크 IPO 일정에 대한 수혜도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좀 가더라도 ROE나 PBR 같은 경우에도 ROE가 지금 18.1%이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0.8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뭐 가까이에서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IPO 일정에 대한 어떤 그 이슈 수혜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본다면 더 기존에서 얘기했던 보수적으로 얘기했던 것 대비해서도 더 낮은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제시드리면서 마무리 드릴 텐데요. 우선은 손절선 75,700원 손절선 제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9만 원 제시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핫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금융지주를 구해주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앞으로 종목 선전 저희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즘에 구해달라는 시청자님이 정말 많아요. 다시 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요. 박종민 님의 사연을 만나볼까 합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뉴딜 관련해서 수소, 태양광, 풍력 업종이랑 종목이 너무 많은데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전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너무 내 욕심인지 있다면 종목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연락을 주셨네요. 그린 뉴딜 쪽 딱 관심 갖는 것 같은데요. 고민 접수 완료. 알겠습니다. 자, 박재성 전문가 관련도 진짜 많은데 그중에서 뭘 골라드릴까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섹터에서 공통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여쭤보셨는데 욕심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욕심이 아닙니다. 관련된 종목이 있고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월에 그린 뉴딜이 아니라 탄소 뉴딜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인 2차 전지, 수소, 태양광, 풍력들이 사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들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내용들인데 최근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산업에는 190조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이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섹터, 관련 업종, 그다음에 관련 종목들 이제 시작인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서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려면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에너지 전환 장치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수소, 전기, 태양광, 풍력에서 모든 부분이 사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의 파급력이 점점 커질수록 전환장치의 필요성이 굉장히 부각받을 거고 지금 이미 주가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에너지원이든 전환장치에 대한 필요성은 항상 대두되기 마련입니다. 10월에 있을 탄소 뉴딜에 대한 추가 정책에 대한 이슈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 상승 여력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자, 매물대 역시 매물 소화하고 다시 한번 매물을 돌파해주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지금도 역시 보이시듯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주가 상승률만 보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140% 정도가 올라 있지만 저는 요 날부터 해가지고 확실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더 크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리어 하락을 해왔고 지금 에너지 전환,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에너지 전환 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완전히 기업의 환경이 터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반증하는 것이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봉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시면은 아직 상승이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물대마다 저항을 받으면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갈 텐데 지금 확실하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완전히 터진 상황입니다. 이 거래량의 매매 동향을 한번 보시면은 기관이 하단 부근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아직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고, 자, 주가가 올라온 흐름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정확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습니다. 자, 고점 부근에 와서 외국인들이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물량을 봤을 때 30만 주를 털었다라고 해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이렇게 잡히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외국인의 물량보다는 기관의 물량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주가에 조금 더 좋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 수소, 태양광, 풍력 여러 다방면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현대 일렉트릭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LS 같은 경우도 같은 기술력을 가진 종목인데 제가 연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가고 있는 수소,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이 꼭 저희 실생활에 사용이 되려면은
이 기업들의 기술력을 꼭 거쳐야 한다라는 점, 이 부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장중에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기간 조정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주목을 받고 상승폭을 좀 키웠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정폭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정폭이 깊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완벽하게 터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급하게 매수해서 종목 수익이 날 종목이 아니라 10월, 11월, 올해 말까지 가져가실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는 2, 3개월, 그다음에 한 분기, 올해까지 그냥 넣어놓고 볼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셨던 주봉에서 월봉에서 완벽하게 터닝이 됐다라는 점, 그다음에 장기 투자로 가셔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1,8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구해주신 종목은 바로 현대 일렉트릭이었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알려주셨고요. 손절가는 11,800원으로 알려주셨는데요. 가격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종목 매수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듯 저희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번호 샵 9100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게시판도 잊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9100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라고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문자 사연 받고 있습니다. 저희 24시간 연락받고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모바일이 편하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사연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적어주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첫 번째 페이지 빨간 버튼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 꾹 하시면 되고요. 게시판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살지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시청자님이 평소 어떻게 트레이딩 하시는지,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그리고 어떤 섹터, 어떤 테마 좋아하는지 다 적어주시면 도움되니까요. 모두 자세하게 연락 주셔서 사연 적어주시면 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을 아주 좋게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다음 고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이번에는 어떤 고민 뽑아볼까요? 고민이 참 많아요. 이 중에서는 박종현님 눈에 딱 띕니다. 이거 풀어볼게요. 저는 정책 수혜주를 굉장히 좋아라 합니다. 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해볼 만한 정책 수혜주는 없을까요? 라고 합니다. 정책 수혜주 하면은 요즘에 딱 대선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이 종목 참 궁금합니다. 한번 볼게요. 정책 수혜주 찾으러 떠날까요? 음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정책 수혜주 딱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강현재 전문가 정책 수혜주 뭐 좋은 거 없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핫하게 작용하고 있는 정책은 이 뉴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뉴딜 펀드 조성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박재성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탄소 지수에 대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 해서 이 유니슨 종목 제시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 발전 사업을 좀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하면서 풍력 발전 시스템과 이제 풍력 발전 타워 등 이 풍력 발전에 대한 이 완제품을 생산을 해서 국내에 판매와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또한 이제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을 하고 또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유지 보수 사업까지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좀 기업이고요. 또 이렇게 이런 레퍼런스들을 통해서 이 전반적으로 이 사업 전반의 노하우들을 좀 갖추고 있는 일종의 좀 풍력 발전 전문 기업으로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 국내에서는 풍력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이제 750kW짜리 풍력 발전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해낸 그런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차세대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또 최초로 또 세계 시장에 좀 풍력 터빈을 또 수출을 하고 풍력 터빈을 수출을 이루어내기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국내에서는 이제 영덕이나 강원에 있는 이 풍력 발전 죄송합니다.
강원이나 영덕에 있는 이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그 사업 개발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좀 다양한 레퍼런스들도 가지고 있고요. 또 글로벌적으로도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경남 사천에 연간 최대 1000메가와트짜리의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대단위의 풍력발전 생산 설비를 좀 이미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운송 및 수출에도 유리한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근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의 정책적 수혜가 이미 한번 좀 발생이 되면서 이미 좀 나중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그 주가가 좀 이미 한번 한 차례 그 수혜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제시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도세도 좀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종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우리 박지성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탄소효율 그린 뉴딜 지수라는 이 이벤트 발표가 또 한국거래소에서 10월 달에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좀 이슈를 좀 맞추어서 좀 한 번 더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그 펀드 조성이 있었죠. 이 펀드 조성이 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좀 친환경 종목까지 포함이 돼서 많이 한번 상승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 친환경 정책으로 봤을 때 방금 제시를 해주셨던 이 현대 일렉트릭이나 또 하나솔루션,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 하나솔루션이나 또 방금 말씀드리고 있는 유니슨 그리고 또 LS 같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이 뉴딜 펀드 조성에 대한 그 부분으로 좀 상승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뉴딜 펀드 조성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와 있는 게 BBIG, 배터리,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게임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 이 BBIG 키워드 안에 어느 곳도 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와줬던 모습들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왜 그런지 살펴본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10월에 그 탄소 효율 그 그린 뉴딜 지수라는 이 발표가 좀 일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걸 포커스로 맞추어서 이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줬던 부분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눌림목 구간, 아직까지 이슈에 대한 일정이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눌림목에 대한 흐름들이 대부분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니슨 같은 경우는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이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최근에도 굉장히 무섭게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후에 재차 지금 또 단기적 이 눌림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눌림목 구간 같은 경우에서도 한번 수급적인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면 최근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강한 매도세가 좀 보였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의 매집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집 물량만큼 거의 최근에 한 3거래일, 4거래일간의 매집 물량들이 거진 다 털어낸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기관이 좀 유입이 됐죠. 자, 이런 분들을 보시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투신 같은 경우에서는 8월 말부터 정확하게 좀 매도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기타 법인 같은 경우에 유입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또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존에 있었던 매집 세력들에 대한 손바뀜 현상으로 보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 그러니까 눌림목 추세가 나왔다가도 오늘 다시 한번 양봉을 발생시키면서 이 눌림목 반등에 대한 그 구간 형성을 좀 어느 정도 해놨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눌림목 구간에 대한 최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눌림목 구간에 대한 반등 흐름도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내에서 이제 내일 시초가 대비해서 진입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조금 더 한 번 더의 그 슈팅적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 눌림목 돌파에 대한 흐름을 좀 수익으로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차트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가격 전략 손절가 5,700원 먼저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좀 비교적 짧게 잡은 거는 이쪽 부분이 좀 이탈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승 추세에 대한 추세 전환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포지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5,700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목표가 7,900원 말씀드리면서 종목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현재 전문가가 또 구해주신 종목은 또 유니슨이었는데요. 목표가는 7,900원 알려주셨고 손절가는 5,700원 알려주셨는데요. 손절가 잘 기억해서 이 종목으로도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고민도 또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이분 또 풀어드릴게요. 김민정님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부탁드립니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수급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딱 수급이라는 걸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볼게요.
수급, 그리고 급등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박태선 전문가 이 종목은 또 뭐 없을까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준비했습니다. 네, 국내 최대 타이어 제조업체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량이 늘어나면서 한국타이어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타이어는 내연기관 차량용 타이어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기존과 같은 동일한 타이어를 사용해도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차가 다른 만큼 타이어도 달라야 됩니다. 이미 전기차들에 대한 맞춤형 개발 전략으로 시장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포르쉐 최초 순수 전기차인 타이칸, 테슬라의 모델 3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전기차에 타이어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차죠.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자동차 부품 같은 면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자, 거기에 맞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로 한국 타이어가 납품이 된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적으로 되게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조금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사실 완성차 기업의 주가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차가 시장에서 큰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를 견인해주기도 하였는데요. 이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를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상승해주고 있는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는데 전기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보여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따라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목들과 섹터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오르는 종목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타이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41,400원, 41,400원이면 여기 매물대를 넘어갔을 경우 4만 원 이상, 41,4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6,8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였고요.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셨는데 목표가는 41,400원, 손절가는 26,800원 알려주셨네요. 자,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구해드릴게요. 오늘 꼼꼼한 수익 플랜 세워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여러분들 오늘 구해드린 종목들 잘 살펴보셨나요? 정말 좋은 종목들 같으니까요. 자,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내일도 좋은 종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근데 아쉬워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9109번으로 또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구해줘 또는 종목 추천, 숫자 1 다 괜찮습니다. 연락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게시판 이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타 검색하셔서요. 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요. 첫 번째 페이지에 빨간 버튼 누르셔서요. 게시판 글 올려주시면 되는데 사연 신청하러 가기 꼭 눌러주시면 됩니다. 게시판 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을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게시판 글 올려주실 때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또 아니면은 관심 있는 업종, 테마까지 적어주시면요. 더욱 좋으니까요. 내일도 좋은 종목 들고 찾아올 테니까 연락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MT의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좋아요,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요.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